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직업정보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직업정보 보겠습니다. 제1절 직업정보의 이해부터 봅니다. 6번인데요. 자, 6번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그 교재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요거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대로만 그냥 알고 시험 가시고요. 2번, 3번은 같은 문제죠. 그렇죠. 여기다가 딱 펼쳐놓고 하기는 조금 아까워요. 그래서 수분, 가체, 제축평. 기억나죠? 그죠? 수분, 가체, 제축평. 자, 그걸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수분 가치할 때 수가 수집이죠. 수집할 때 과정, 수집 과정, 제대, 목수. 너 제대하면 뭐 할 거야? 저 목수 할랍니다. 제대, 목수. 예,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5번, 6번, 7번, 8번 네 문제가 바로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6번을 풀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내가 직접 수집하는 것은 1차고요. 한 달에 걸쳐서 남이 수집해 놓은 것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은 2차입니다. 그 내용인데요. 자, 6번을 저랑 같이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 직업정보의 수집 방법 중에서 기존 자료다. 기존 자료에 의한 수집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내가 직접 수집하는 것은 1차. 남들이 이미 해놓은 자료. 아시겠죠? 해놓은 자료. 즉, 얘는 뭐 2차. 2차죠? 아닌 것은 뭐냐? 직접 수집하는 1차를 찾아라 그 얘기죠. 각종 통계조사, 업무 통계,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통계를 가지고 나 수집하죠. 얘는 2차예요. 신문 등 보도기사. 그죠? 벌써 남이 해놓은 보도기사를 수집하는 겁니다. 구직표, 구인표 마찬가지죠. 하지만 직업안정기간 이용자, 이용한 사람부터 직접 수집한다. 이게 바로 직접 수집하는 바로 1차 수집이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차가 아닌 것.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은 기존 자료. 직접 수집하는 거는 그죠? 바로 1차. 간접적인 거는 2차. 기존 자료죠. 그죠? 그것이 이제 나머지 5번, 7번, 8번 다 같은 유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9번도 그렇고요. 전부 다 예, 같은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풀면 이해될 겁니다. 옳은 것, 맞는 겁니다. 맞는 것. 1번. 자료의 출처와 저자, 발행연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나. 맞아요. 수집 일자는 기입하지 않아야 된다. 아닙니다. 수집 일자도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2번. 수집된 정보를 할지라도 항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 깔끔하죠? 예. 맞는 편이고요. 3번. 직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옮겨 쓰는 거 좋아요. 옮겨 쓰기, 오려 붙이기, 녹음하기, 입력하기는 다 좋은데 재구성하는 건 안 됩니다. 편집하는 건 괜찮아요. 막 촬영하다 보니까 막 3시간짜리야. 이걸 짧게 한 30분 이내를 편집하는 건 좋은데 재구성, 다르게 막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이 되는데 난 좋은 점만 골라가지고 재구성할래.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구성하기가 들어가 틀린 겁니다. 4번. 우연히 발견된 것과 외부로부터 자료를 모아두는 것도 직업정보의 수집이다?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들은요, 그것이 전부 다 무작정 모아둔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고요. 저 12번 같은 경우도요, 정답 3번인데 결국 뭡니까? 여기 지문 4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11번 같은 경우는요, 요거랑 문제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정답만 알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할 내용들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암기 안 해도 요 문제만 알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11번 그렇게 해주시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12번, 아니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3번도 다 똑같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체크하시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직업정보 수집을 위해 질문지를 작성할 때 문항 배열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틀린 거죠. 1번 특수한 거를 먼저 물어보고 일반적인 것을 나중에 아니죠.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물어보고 특수한 것을 나중에 물어봅니다.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일반적인 걸 먼저, 특수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2번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가급적이면 뒤로.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4번 질문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맞는 것들이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유형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17번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질문지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지문이 4개 있습니다. 4개 중에 골라라. 1번 지문과 2번 지문이 그거 비슷비슷해. 그럼 정답이 고르기 어렵잖아요. 서로 확실하게 다르게 선을 그어놔야 되겠죠. 상호 배타적일 때 그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설문지 앞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쉬운 것들은 앞에, 어려운 건 뒤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한 걸 보면은 객관식은 앞에 놓고 주관식은 뒤에 이렇게 배치하죠. 1번부터 주관식 내보세요. 미쳐버리죠. 자, 3번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들을 함께 배치하는 게 좋다? 아니죠. 함께 배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함께 배치해버리면은 응답자가 바로 눈치를 채버리잖아요. 그래서 함께 배치하면 안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이중 질문과 유도 질문은 피하는 게 좋다. 답 3번입니다. 1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1번입니다. 직업정보 수집을 위해 서베이 조사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건요 조사 대상과 직접 접촉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로 서베이 조사입니다. 1번 면접 조사는 우편 조사에 비해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가능하다. 그렇죠. 맞죠. 그죠? 직접 만나는 것이고 우편이니까 그죠? 2번 일반적으로 전화조사는 면접조사에 비해 면접시간이 길다? 아니죠. 오히려 면접을 직접 만나는 거니까 좀 길고 전화는 또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화는 짧게. 그래서 전화가 짧고 면접이 길죠. 그죠? 오히려 전화가 면접보다 짧죠. 틀렸죠. 3번 질문의 순서는 응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당연하죠. 항상 긍정적이고 어떤 좀 좋은 말들을 먼저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에도 야 너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런 거야. 이런 거만 고치면 넌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라고 해야 상대방이 받아들이죠. 처음부터 얼마 안 돼도 단점을 먼저 해보세요. 뒷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먹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4번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다. 예 아니면 오다. 예 아니면 아니 오다. 그럼 맞는 것과 틀린 것은요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죠? 비슷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 아니오든 폐쇄적 질문이건 객관식 질문이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바로 상호 배타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예. 다른 문제 풀어주시고요. 수분, 가체, 재축평, 수분, 분석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1번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다? 아닙니다.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2번,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전문적인 시각입니다. 비전문적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하시겠죠? 전문적. 3번,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대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 맞습니다. 직업정보원과 제공원 당연히 제시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전문가가 전문적이죠. 전문가가 비전문적인 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전문적, 요건 좀 알아두시고요. 틀린 거 1번이었죠? 예,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25번도 분석 문제죠? 예, 같은 유형이죠. 수분가체, 수분가간, 가공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가공. 26번도 가공, 27, 28, 29, 30, 다 같은 문제죠. 27번 풀어봅니다. 직업 정보를 가공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청각적 효과를 첨가한다. 그렇죠. 화면을 보면서 보는 것들은 좀 더 효과를 부과할 수가 있죠. 2번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라. 당연하죠. 장점만 제공하고 단점은 재구성해가지고 빼라. 안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다 제공하고 그거를 선택하려는 그 사람이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되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한다. 맞습니다. 4번 직업은 전문적인 것이므로 가능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비전문가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운 용어, 어려운 게 있다면 쉽게, 그죠? 또는 한문이나 영어가 있다면 풀이해서 이렇게 좀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예. 틀린 건 4번입니다. 그 외에 문제 굉장히 많죠. 그죠? 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31번, 32번, 33번 등등 이제 처리 과정, 관리 과정 문제인데, 예. 이건 전반적인 큰 틀에 관한 문제입니다. 33번을 풀도록 하죠.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분, 가체, 재축평을 통틀어 가지고 낸 겁니다. 1번 직업정보 수집 시에는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맞습니다. 두 번째, 2번 직업정보 분석 시에는 하나의 항목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아닙니다. 여러 항목들을 종합적 고려해서, 그죠? 종합적 고려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 항목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해야 되겠죠. 하나의 항목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답 2번. 3번입니다. 직업정보 가공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해라. 맞습니다. 4번 직업정보 가공시에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깔끔한 표현이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6번 봅니다. 직업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모든 내담자에게 직업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먼저 가야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 내담자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아니죠. 2번 직업 상담사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특별한 거 없죠. 그죠? 네, 정답 맞습니다. 3번 진로 정보 제공은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내담자의 피드백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초기 단계지만 피드백도 당연히 고려해야죠. 고려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4번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보다는 표준화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죠. 가족보다는 이게 아니라 표준화된 정보보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요. 자, 표준화된 정보보다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2번이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입니다.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까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풀어봅니다. 38번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별 특징에 관한 다음 표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건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해. 이제 인쇄물은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단지. 자, 비용이 저렴합니다. 학습자 참여도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수동적이에요. 전단지 좀 잘 받아요, 안 받아? 지하철역에서 막 광고용 줘보세요. 전단지 줘보세요. 잘 안 받아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그죠? 수동적이고. 접근성은 굉장히 용이하죠. 시청 강사는요, 그죠? 화면을 띄워가지고 직접 촬영한 내용을, 영화 보듯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인쇄물에 비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한 PPT 자료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사야 되고, 그죠?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것도요, 그와 관련된 사람만 보겠죠. 누구나 다 가서 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고요. 접근성은 제한적이죠. 아무나 가서 막 보는 게 아니니까요. 면접은 직접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잖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직접 만나는 자체가 적극적이죠. 접근성 제한이고요. 직접 경험 또는 직접 체험인데 직접 현장 가서 내가 삶의 현장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죠. 비용 고. 내가 참여하니까 적극적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적극 제한. 적극 제한. 여기 있네요. 수동. 수동, 적극 제한. 수동, 적극 제한. 여기 있네요. 수동, 적극 제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 많습니다만은 다 똑같은 문제죠. 정답만 몇 개 다르게 했을 뿐이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해설지 보지 말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보니까요. 44번 잠깐 보세요. 앤드루스가 제시한 정보의 효용. 형시장소. 형식은 장조와 형식장소. 형태 효용,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소유 효용. 요거 아는 것 찾는 것이고요. 45번은 요거랑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목적이냐, 누가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이 중요한 것이 얼마나 싸냐, 비싸냐, 돈이 얼마나,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6번 보겠습니다. 직업정보를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 1번 직업정보를 통해 근로생애를 설계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직업정보를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직업세계와 직업 비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3번 직업정보를 통해 과거 직업탐색, 은퇴 후 취미생활 등에 필요한 정보,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가. 그죠? 과거가 아니죠. 현재와 미래입니다. 직업 정보를 통해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직업 탐색이죠. 아시겠죠? 과거가 아닙니다. 틀렸죠? 현재와 미래의 직업 탐색해야 맞는 겁니다. 4번 직업 정보를 통해 일을 하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가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49번입니다. 49번. 민간 직업정보와 비교한 공공직업정보다.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이 아닌 것.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요 시험 잘 나오면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또 몇 문제 골라서 풀어볼게요. 1번.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이다. 잠깐 동안 한시적이다. 요 민간이 민간. 장기간은
공공이고 한시적, 돈 되는 것만 골라서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민간이죠, 민간. 답 1번이죠. 2번,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에 따라 공공 직업분류 체계에 대한 직접적이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3번,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특정이다. 그러면 민간이고요. 전체다. 전체 산업 및 업종에 걸친 직종 등을 대상으로 한다. 4번, 직업별로 특정한 정보만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 항목으로서 이루어진 기초적인 직업정보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부 다 2, 3, 4는 전부 다 공공직업정보 특성이고 1번만 민간직업정보 특성에 해당됩니다. 뭐 특성, 뭐 특징 같은 형태의 그러한 용어죠. 50번입니다.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거, 공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는 민간 그 얘기죠. 1번,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이다. 이거는 민간. 2번,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산업 및 업종에 걸친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다. 이거 공공이죠, 공공. 정답 2번이죠.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내 맘대로. 객관적은 공공이고, 임의적인, 자의적, 임의적, 뭐 주관적 그런 말이죠. 임의적 기준에 따라 그냥 돈 되는 직업만 골라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죠. 임의적이죠. 자의적이죠. 주관적이죠.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3번은 자 공공이죠. 4번, 특정 직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사 분석 및 제공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당 직업 정보는 유료다. 유료는 민간이고 공공은 무료입니다. 무료. 민간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꼭 풀어주시기 바라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자, 요 1장 부분, 요 1절, 요 부분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직업 정보를 정보의 생산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로 구분할 때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이 아닌 것. 공공이 3개고 민간이 하나 있다. 그 말이죠. 1번,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제공되면 지속적이죠. 지속적이다. 또 장기적이죠. 왜? 민간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잖아요. 한시적, 단기적. 장기적인 계획 및 목표에 따라 정보 체계의 개선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이건 공공이죠, 공공. 공공 맞죠? 2번, 전체 산업 및 업종에 걸친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얘도 공공이고요. 3번, 조사 분석 및 정리, 제공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유료다. 얘는 민간이죠, 민간. 민간. 다 3번이죠. 공공은 무료입니다, 무료. 4번, 직업별로 특정한 정보만을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이다. 기초적인 직업 정보체계로 구성된다. 얘도 공공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죠. 민간이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골라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요. 전부 다 쉽게 풀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